뉴욕의 새로운 명소, 리틀 아일랜드, 더 베슬, 첼시 마켓 하이라인,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웨이, 뉴 엠파이어 빌딩, 유니온 스퀘어 마켓, 소호거리 뱅커십 뮤지엄, 나무 엘리베이터. 예전엔 뉴욕이 아니네. 2020년 처음 방문했던 뉴욕, 긴 코로나의 터널 이후 다시 찾은 뉴욕은 5년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날씨 요정이 자주 외면하는 우리 부부는 3일 연장으로 오락가락하는 비에 고생하긴 했지만 전화위복으로 평소 같으면 사람들의 치어 체험하기 어려운 곳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 오면 반드시 가야 한다는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월스트리트, 센트럴파크 그랜드 터미널, 첼시마켓, 록펠러 센터, 브로드웨이 뮤지컬, 모마 등등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뉴욕이 처음이 아니라면 새롭게 탄생한 더 다양한 새로운 볼거리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기에 뉴욕이 처음이 아니시거나 뉴욕에 체류하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환상적인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1. 첼시마켓만 보고 가면 안되죠. 숨겨진 보물, 하이라인. 첼시마켓은 1912년 오레오 쿠키가 탄생한 과자공장을 개조해 만든 뉴욕 대표 실내 마켓입니다. 35개 이상의 상점과 레스토랑, 바, 플리마켓 등이 입점해 있으며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뉴욕 핫도그, 시칠리아 피자, 이탈리아식 크로스타타, 젤라토, 랍스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랍스터 집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여전히 랍스터의 거대함과 그 맛은 역시 예전 그대로입니다. 5년 전에는 첼시마켓만 둘러보고 떠났지만 그러면 안되고 첼시마켓에서 나가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하이라인은 약 2.3km 길이의 고가 공원으로 과거 화물 철도를 녹지 산책로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첼시, 허드슨 야드 등 뉴욕의 변화를 상징하는 지역을 연결하며 예술 작품과 도시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이렇게 이쁜 섬이 뉴욕에 생겼네. 리틀 아일랜드. 허드슨강 위에 떠있는 인공섬 공원으로 132개의 튤립 모양 콘크리트 기둥 위에 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식물, 산책로, 공연장, 피크닉 공간이 있으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멀리서만 봐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이쁜 섬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처음 오신다고 해도 시간 되면 꼭 들러보길 추천합니다. 3. 옛날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다. 뉴 엠파이어 빌딩. 1931년 완공된 뉴욕의 상징적 고층 빌딩이 최근 대대적 리노베이션을 거쳐 첨단 인터랙티브 전시, 뉴욕의 역사 체험, 전망대 86층, 102층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6층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봐왔던 실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워널드 전망대에서 석양이 지는 뉴욕을 경험한 바 있지만 나이가 있는 우리 부부에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실 꼭 가보고 싶은 전망대였습니다. 날씨 운 나쁜 저희 부부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나쁜 날씨에 걸려 미리 예약했던지라 그리고 날짜를 변경하면 또 수수료가 들고 시간도 맞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갔는데 의외로 새로 리모델링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재미있는 체험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왔던 수많은 영화들도 추억하며 거기다 운 좋게도 구름 사이로 보이는 멋진 뉴욕 전경을 볼 수도 있었으며 항상 가보고 싶었던 86층 야외 전망대를 비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어 통째로 빌린 듯한 기분으로 그 높은 86층의 시원한 야외를 원없이 돌아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추가 지불해서 올라갈 수 있는 102층은 좁고 구름에 완전히 가려 바로 내려와야 했지만 뉴 엠파이어 빌딩 체험은 정말 후회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4. 여기가 요즘 늘 나오는 거긴가봐. 베슬. 허드슨 야즈에 위치한 벌집 모양의 대형 구조물로 154개의 계단과 80개의 전망대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에 최적입니다. 허드슨 야드 쇼핑몰에 들어가 조금만 올라가면 중심부의 퍼블릭 스퀘어 앤 가든스에 위치한 구조물로 비가 와서 앞에서 전경만 찍었지만 올라가 보고 싶은 거대하고 독특한 모양의 잊지 못할 조형물이었습니다. 5. 없는 것 빼고 다 팔아요. 유니언 스퀘어 시장. 메디슨 스퀘어 파크나 유니언 스퀘어 파크는 크기도 작은 도심 속의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파크는 원조 쉑쉑버거 집이 있다는 정도의 큰 의미가 없는 공원이었지만 유니언 스퀘어 파크는 상시로 현지 농산물, 수공예품,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팝업이 열립니다. 로컬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장소입니다. 김치를 파는 곳이 많아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선한 주스도 한 잔 사 먹고 신선한 채소, 야채 등을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재미가 꽤 좋습니다. 6. 소호거리 뱅커시 뮤지엄. 여러가지 다양한 상점이 많이 모여있는 소호거리를 구경 다니다 보면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을 전시하는 뮤지엄을 볼 수 있으며 소호의 감각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집니다. 뱅크시의 원작 및 관련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뱅크시 작품은 매스컴에서 들은 바가 있지만 실제로 보니 직설적인 풍자와 실험정신, 기법들이 참 좋았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런 곳에 나갈 때 파는 상품은 집사람은 잘 사지 않는데 뱅커시 작품 카피본을 2개나 사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7. 가성비 최고.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웨이. 뉴욕과 루즈벨트 섬을 왕복하는 트램웨이로 지하철 타듯이 카드 결제로 탑승하며 저렴한데 뉴욕을 감상하는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맨해튼과 루즈벨트 아일랜드를 잇는 케이블카로 이스트강과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 카드로 탑승 가능하며 이동 자체가 관광이 되는 명소입니다. 루즈벨트 섬에 내려서 주변의 강변길을 걸으며 보는 경치가 센트럴파크 못지않게 좋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미드에 나왔던 장소의 장면이 이곳이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더 좋았습니다. 8. 메이시스 백화점 나무 에스컬레이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에스컬레이터가 현역으로 운영 중인 백화점 내부 명소입니다. 1902년 설치된 이 에스컬레이터는 뉴욕의 백화점 역사를 상징합니다. 정말 나무로 된 에스컬레이터가 가능한가 싶어 찾아갔습니다. 일반 층에는 없으며 상층부에 작동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가 보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 에스컬레이터는 수리 중이라 작동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메이시스 백화점 근처에 가시는 분들 꼭 찾아가서 보세요. 예전에 첫 뉴욕 방문했을 때의 느낌과는 다르게 지금 소개한 각 명소는 뉴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첼시마켓과 하이라인은 음식, 문화, 도시재생의 상징이며 리틀아일랜드와 베슬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자연, 예술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유니언 스퀘어 시장, 소호 뱅크시 뮤지엄, 루즈벨트 gondol라, 메이시스 나무 에스컬레이터까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뉴욕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좋았지만 우리 부부는 비오는 사람이 한적한 타임스퀘어를 사람들에게 치이지도 않고 원 없이 그곳을 느끼고 돌아보고 즐긴 것이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비온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었던 두 번째 뉴욕 여행, 세 번째 뉴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